안녕하세요. K정보교육원 소속 완쌤입니다. 오늘은 완쌤과 시작하는 자바 SE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목차입니다. 연산자에 대한 가벼운 설명 쭉 이렇게 보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제 대입연산자, 산술연산자, 증감연산자, 비트연산자, 그다음에 또 이제 대입연산자 2라고 적혀 있는데 저것은 이제 C++에서는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자바에서는 그냥 다 대입연산자라고 통칭해서 부르고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다음에 사막 연산자 이렇게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연산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변수 내지는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특정한 문자를 사용해서 결과를 얻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각종 이제 연산자의 분류가 나와 있고 그 분류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이미 저랑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부른다 했었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친숙하실 거고요.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연산자인데요. 대입연산자는 이미 보셨었습니다만은 그냥 는이죠, 는. 예, 는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 는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오른쪽의 것을 먼저 실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른쪽의 것, 이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것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결과값이 왼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int a는 3이라고 적혀 있죠? a에다가 a라는 int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정수 타입의 a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은 어떤 것이냐? 자, new가 나오면은 뭘 하는 거라 그랬죠?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브젝트 객체죠.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고 그걸 오브젝트 타입의 o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ring s라고 하는 거에다가 완셈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넣어주는 그런 또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요, 산술 계산을 위한 연산자고, 자, 되게 쉽습니다. 3 더하기 4는 7이죠. 이 바로 7이라는 결과값이 i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빼기니까 마이너스 1 값이 i 값이 들어가겠죠. 3 곱하기 4는 12니까 12가 들어가고요. 3 나누기 4입니다. 3 나누기 표시가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3을 4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몫은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0이라고 하는 몫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소수점으로 계산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플로트가 아니기 때문에 플로트나 더블 있죠? 예, 실수형을 표현할 수 있는 형이 아니라 인트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나눴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목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퍼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고요. 자, 3을 4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몫은 0이지만 목이라 그러죠. 몫은 0이지만 나머지 값은 3이 되죠. 3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i 값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모든 숫자는 2로 나누게 되면 2로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리고 4를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은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값은 0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짝수는 0이 되고요. 홀수는 1이 됩니다. 2로 나눴을 때의 특징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것들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증감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증감연산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이나 뒤에 붙어가지고
1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뿔뿔이나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걸 갖다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마마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마이너스 마마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i 값은 뭐가 되냐면 이 뿔뿔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i 값은 3이 됩니다. 예, 요게 어렵죠. 자, 근데 앞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요게 마이너스 1이 먼저 계산이 돼서 i 값은 역시나 3이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int i가 3으로 이제 주어져 있죠. 이 i가 현재 3입니다. 그 상태에서 뿔뿔이 뒤에 붙어 있죠.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j 값에 뭐가 들어갈까요? i의 3에 들어있던 바로 요 3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i 값은 뭐가 될까요? 4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뒤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계산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가 계산이 돼서 i는 4가 되고 j는 3이 되는 거죠. 자, 이 밑에 것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int i가 4입니다. 이 상태에서 j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i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가 먼저 계산이 되면 5가 되겠죠. i 값은 당연한 얘기지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j 값도 5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 증감 연산자입니다. 헷갈리시면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무엇이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우선은 그 비트 연산자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not and XO와 O와 뭐 이렇게 뭐 left shift 뭐 right shif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일단은 no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은 비트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에서 0을 1로, 1은 0으로. 자, 비트는 0 혹은 1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이제 바이트 기준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8개의 비트가 있죠. 어제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바이트는 1바이트라는 용량이고 1바이트는 8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게 8비트죠. 그래서 여기에 00000000 예, 이건 이제 SE7에서 추가된 거죠. 구별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00000000 해가지고 8자리가 있는데 요것을 숫자 0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보시면은 111111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숫자 체계입니다.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롬까지는 이런 식의 숫자 표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0이 되어 있는데 이 0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이 되고 한 단계 또 올라가면 이진수기 때문에 10이 아닙니다. 1,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not이라고 하는 것은 0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이게 되면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i 값은 뭐가 되느냐? 0이 아니라 요것의 역에 해당하는 거, 요 딱 반대편이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0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딱 대칭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숫자 체계고요. 말 그대로 이제 0에다가 0을 다 1로 바꾼다 그랬어요. 다 1로 바꾸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결국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수를 취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런 건 내용이 있고요. 네, 자, 뭐 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비트 연산자다. 그러니까 비트로 모든 것을 다루는 연산자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의 또 다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AND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AND는 자, 여기를 보실까요? 1과 1이 만나면 1이 돼요. 하지만 1과 0이 만나면 0이 되고 0과 0이 만나면 0이 됩니다. 한마디로 1과 1이 만났을 때에만 1이죠. 예,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AND 연산이고요. 자, 그 다음 OR 연산이 있습니다. OR 연산은 1과 1이 만나면 1이고요. 1과 0이 만나면 1이고 0과 1이 만나도 1이고 0과 0이 만났을 때에만 0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하나라도 1이면 1인 거죠. 얘는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고요. AND와 OR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clusive OR라고 해가지고요. XOR라고 보통 부르는데 exclusive OR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1과 1이 만나면 0이 됩니다. 이게 OR랑 거의 똑같은데 이 1과 1이 만났을 때만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OR와 똑같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들을 가지고 한번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4라고 하는 것이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지금 이거는 이제 비트 단위로 한다 그랬죠. 4는 이진수로 100입니다. 100이 아니라 1빵빵이죠. 100. 자, 이런 것들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4라고 하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땐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2, 2는 4 해서 나머지가 0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걸 2로 나누면 1은 2 해가지고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으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해서 1빵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5를 또 이렇게 나누면 2를 2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에 2를 또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 값이 0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적으면 1빵 1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것이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일종의 우리가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합니다. AND로 계산이 되면 1빵빵과 1빵 1인데 AND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하나라도 0이면 다 0이고 둘 다 1일 때만 1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값은 1빵빵이 돼서 결국 i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R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1이면 1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OR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예, 요거는 이제 AND고요. 이게 뭐 그림이 엉망이네요. 예, 자, AND고 그 다음에 OR을 갖다가 그리게 되면 1과 1이 만났을 때 1이죠. 0과 0이 만났을 때 0이고 0과 1이 만났을 때 1이기 때문에 결국 5가 예, 이 i 값이 되는 거죠. 자,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일 경우에 예, 요거 둘 다 1일 경우에는 0이 된다 그랬죠. 예, 나머지는 5와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0과 0이 만났으니까 0이고 0과 1이 만났을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0, 0, 1이니까 이건 뭐죠? 바로 1이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결과상의 차이를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트 연산자 중에서 좀 재밌는 놈인데요. 레프트 쉬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현재 지금 이제 보시면은 4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4는 1빵빵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죠. 이 4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빗살무늬 뭐 이렇게 하여튼 부등호를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왼쪽으로 물결 치듯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두 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던 자리에서 왼쪽으로 자리가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 두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빈 자리는 뭘로 채워지냐면 0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레프트 쉬프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쉬프트 연산자를 쓰게 되면 하나의 이제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거 옮긴 것만큼 2에 옮긴 숫자만큼을 곱한 결과값이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2의 2승을 곱하면 2의 2승이 4잖아요. 4 곱하기 4는 이게 바로 16이란 얘기죠. 이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실 것은 signed right shift가 되겠습니다. signed는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수, 음수 그런 부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4라고 하는 것을 역시나 이제 오른쪽으로 두 자리를 이동을 시킵니다. 오른쪽으로 두 자리를 이동을 시키는데 인트를 다 표현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트가 32비트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은 8비트, 그러니까 바이트로 일단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죠.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고 뒤에 있던 두 자리는 날아간 거죠. 빵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라졌고 여기로 이제 사라진 거죠. 오른쪽으로. 근데 이제 왼쪽 두 자리가 비었잖아요. 요것은 원래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이 숫자에서는 부호 비트라 그랬었죠. 부호 비트 기억나시나요? 이게 바로 이제 사인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호 비트라고 하는 것이 0이면 이 자리를 0으로 채워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1로 시작했을 때고 1로 시작했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를 또 1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두 개짜리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signed right shift라고 하는 연산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으로 3개짜리 연산자가 있어요. 이거 3개짜리죠. 이 3개짜리는 unsigned right shift라고 얘기를 합니다. unsigned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표현하면 1111111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역시나 바이트로 표현한 건데요. 8자리죠. 요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31자리, 자, 이 바이트에서는 7자리가 되겠죠. 7자리를 만약에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나머지 오른쪽에 있던 모든 7자리는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렸죠. 오른쪽으로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이쪽에 7자리가 비었죠. 이 7자리 빈 곳을 뭘로 채우느냐? 얘는 무조건 0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부호를 전혀 이제 적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호가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호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unsigned right shif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 2인데 요거는 이제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먼저 계산한 뒤 왼쪽에 대입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걸 괜히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잘 보시면 i는 4고 j가 5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에다가 플러스는 5가 되는 거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더하면 9죠. 9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은 i죠. 그래서 결국 이 계산이 끝나고 나면 i는 9가 되는 거고 j는 바뀐 게 없습니다. 5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풀어서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냐면 i는 i 플러스 j라고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i가 4고 j가 5인데 이 값을 더해서 i에다가 또 넣는 거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입 연산자 2, 뭐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퍼센트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죠. 자, 4를 5로 나눕니다. 4를 5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 값이 몇이죠? 4가 되겠죠. 이 4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i 값에 들어가니까 결국 이거는 변하는 것이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비트 연산자죠. 5와 비트 연산자도 이렇게 할당 연산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와 연산자로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가 1빵빵이었고 5가 101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101이 되겠죠. 결국 i에는 5가 들어가고 j는 그대로 5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오른쪽으로 4를 5칸만큼 옮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빵빵인데 이거를 5칸만큼 옮겨버리면 1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다 0으로 가득 차겠죠. 결국 i에는 0이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참 연산자 많죠. 자, 비교 연산자가 있는데 비교 연산자는 결과가 true, 참이나 false, 거짓으로 return,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자, 보시면 i가 4고 j가 5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자, i랑 j랑 같나요? 같지 않죠? 이거는 같냐라고 물어보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false가 되겠죠. 자, 그 다음 i가 j랑 같지 않죠? 이거는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rue가 될 테고요. 이 불린 b가. 자, 그 다음에 이 불린 b가 i가 j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true가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4가 5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false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4가 5보다 작거나 같냐 라는 뜻이죠. 당연히 true죠. 그 다음에
4가 5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false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는 이렇게, 는 요렇게는 없다는 거. 이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에서 이제 조금 재밌는 놈인데 요것은 instance of라고 이렇게 적는 연산자고요. 영어로 해석하자면 뭐뭇의 객체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원래는 형변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변환은 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만 잠깐 보시죠. 스트링 s라고 하는 거에다가 완샘을 대입을 해놨습니다. s라는 변수에 완샘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되면 s는 오브젝트의 객체냐. 자, 제가 그랬었습니다. 자바의 하이어러키 계층 구조도에서 맨 꼭대기엔 뭐가 있다고요? 오브젝트가 있다 그랬었죠.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링 밑에, 그러니까 스트링이 있고 이 스트링 위쪽에 오브젝트가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자바의 계층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 구조를 우리가 이저 관계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트링은 오브젝트입니까? 맞죠? 이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스트링은 오브젝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생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객체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stance of string, 스트링의 객체냐? 맞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요거를 이제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시고요. 이 스트링 s가 오브젝트 5로 대입이 된 거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5가 만약에 오브젝트의 객체냐? 맞죠. 5가 만약에 스트링의 객체냐? 맞습니다. 하지만 thread라고 하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의 객체냐? 요거는 거짓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이제 and가 두 개, o와 두 개짜리, 그 다음에 not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여 가지고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true, true 하면 true, true, false 하면 and에서는 false, false와 false가 만나면 and에서는 false가 됩니다. 어째 그 비트 연산자에서 보셨던 and하고 되게 비슷하죠? 단지 true가 1이고 false가 0으로 바뀐 것일 뿐,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비트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에 true나 false 불린 값이 있으면 이런 논리 연산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화는 잘 보시면 true와 true가 true, true와 false가 만나면 true, 그 다음에 false와 false가 만나면 false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에서 재미있는 것은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앰퍼샌드, 그러니까 and 표시가 두 개가 있고 or 표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왼쪽의 것으로 만약에 결과가 정해진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nd일 경우에는 하나라도 false면 결과는 뒤에 거가 true라고 할지라도 false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거는 보지도 않는다. 그다음 이게 이제 and 표시죠. 이상하게 end가 안 그려지네요. 자, 그 다음에 or라고 하는 것은 앞쪽이 만약에 true예요. or, 그 다음에 뒤에 거가 false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결과값은 무조건 true잖아요. 하나라도 true면 true니까. 그러면 이거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게 이거를 계산을 안 한다라는 뜻인데, 자, 일단 보시죠. 이런 것을 short circuit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i가 3이고 j가 4입니다. 자, i가 3이에요. 그리고 j가 4죠. 그러면 이게 true죠. 그러면 뒤에 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것도 true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 것이 true면 true고 뒤에 것이 false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i 값이 증가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i 값이 증가가 돼서 i는 4가 될 테고 j는 그냥 4죠. 이런 것이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나중에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i는 3인 상태죠. 3에서 4가 작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크지 않으니까 요거는 false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요것은 결과가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보실까요? i는 역시나 3이고 j가 4입니다. 자, 앞에 것이 거짓이죠? 앞에 것이 거짓이면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실행 결과가 끝나고 나면 i는 3, j는 4 그대로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i가 이렇게 j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아가 됐을 경우에는 i가 역시나 3이고 j가 4입니다. 이거는 4가 더 크니까 true죠. 앞에 것이 true면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i 값과 j 값이 그대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요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면 뒤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 걸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3인데 j가 4고 이러면은 이것은 거짓이죠. 결과는 거짓이 되고 i는 하나가 더 나중에 증가가 되니까 i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든 붙여가지고 true는 false가 되는 거고 false는 true로 바꾸는 이런 형태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막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사막연산자는 좀 재밌는 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앞쪽에는 보통 이제 대입에 해당하는 대입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int i는 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일단 시작이고요. 자, 요 뒤부터가 바로 사망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참이죠. 현재 3이 4보다 작으니까요. 참일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요 물음표 뒤에 값이 i 값에 들어갑니다. 대입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요것이 이제 지금은 거짓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음표 뒤에 것이 아니고 콜론 뒤에 땡땡 뒤에 것이 i 값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요것이 바로 사망 연산자입니다. 요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연산자는 모두 다 끝이 났고요. 네. 자, 그러면 실습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새롭게 프로젝트 오른쪽 클릭하시고 뉴에 자바 프로젝트 해서 오늘 요번 편은 자바 SE06이 되겠죠? 자바 SE06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src 폴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뉴에 클래스 해가지고 요번에는 오퍼레이터니까 오퍼 패키지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오퍼라는 클래스를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테스트 오퍼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배우셨던 연산자들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다 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산술 연산자부터 하나씩 다 보지는 않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다음에 나누기, 그다음에 이제 퍼센트가 있었죠. 퍼센트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i는 뭐 4, 그다음에 j는 5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할 건데요. 이런 거 출력을 하실 때에 그 system.out.println이 많이 쳐보시는 게 좋습니다만 좀 귀찮으신 분들은 SISO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바로 system.out.println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i%j 해가지고 결과값을 한번 보죠. 바로 실행을 해서 자, 보시면은 i를 4죠. 그 다음에 j로 5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 당연한 얘기지만 4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4를 %2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i죠. i를 %2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지 또 그 다음에 j를 %2를 하게 되면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가 나오고요. 이거는 아까 이 12번째 줄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줄의 결과에 의해서 4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 값은 0이고요. 5를 2로 나눴더니 나머지 값이 1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짝수와 홀수를 구별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 뒤에 요번에 이제 새롭게 보실 것은 증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i에다가 i는 j 뿔뿔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i라고 하는 것이 현재 4고 원래 이제 i는 4고 그 다음에 j는 현재 5인데 요거에 대한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i 값에 실제로는 j 값이 증가돼서 들어가게 되지만 증가하는 것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i 값은 뭐가 될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바로 5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j 값은 몇이 찍힐까요? j 값은 바로
6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나중에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i는 5고 j는 6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5와 6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가 있었죠. 비트 연산자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A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OR가 있었고요. 예, 뭐 NOT도 있었고요. XOR도 있었고요. 뭐 right shift, left shift, 예, right shift 3개짜리 unsigned.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것들 중에서 예, 간단하게 AND 연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새롭게 예, 이렇게 새롭게 가보죠.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거에다가 SE7에서 새롭게 추가된 방식이라고 그랬죠. 0B라고 적으시고요. 자, 숫자 4를 1빵빵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L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0B 1빵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0000 언더바 0100 그다음에 뭐 0000 언더바 0101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것을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그 AND 연산을 해볼까요? 자, sys O 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K AND 그 다음에 L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좀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K AND L 값을 이렇게 앞쪽에 스트링 문자열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보통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는 연산자 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더 우선순위가 되죠.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외우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걸 갖다가 가로를 쳐서 먼저 계산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로를 쳐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좋은 소스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4라는 값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AND는 1과 1이 만났을 때에만 그때에만 1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K가 지금 현재 4죠. 요것이 4고 요것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 연산자가 있었죠. 이제 할당 연산자, 이제 대입 연산자의 여러 가지 종류인데 할당 연산자로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죠. K에다가 이렇게 더하기는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L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K 값이 현재 4죠. 그 다음에 이제 L 값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K에다가 넣어주는 거니까 K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K 값은 9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가 있었죠. 비교 연산자. 이제 비교 연산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넣는이라고 하는 거 현재 이제 K 값하고 J 값은 현재 다른 상태인데 저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K와 J가 아니라 L 값이 같은지 다른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와 넣는 L 값.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K와 L은 같지가 않은 거죠. false 값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하나만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논리연산자에서는 다시 한번 선언을 해볼까요? int a는 3이라고 선언을 하고 b는 4라고 선언을 현재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산자를 한번 불린을 써가지고 해보죠. 불린 C라고 하죠. 불린 C는 해가지고 A가
4보다 작냐, B보다 작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작은 거, 예, 참이죠. 참인데 요걸 갖다가 5와 5와를 적고요. 5와 5와 해서 이제 뭐 5와로 하나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개짜리를 적었을 때 숏서킷이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A 뿔뿔이라고 한 다음에 이것과 B를 또 비교를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던 간에 분명히 그 결과값은 false가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앞도 false, 뒤도 false니까. 하지만 요것을 계산하고 난 뒤에 자, C 값을 일단 먼저 찍어보고요. 자, C 값을 찍어보고 이것이 계산이 되고 난 뒤에 A 값은 무엇이 될까요? 네, 요것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죠. A 값이 과연 증가가 돼 있을 것이냐, 안 돼 있을 것이냐. 자, 보시면 A가 뿔뿔이 나중에 계산이 돼서 증가가 될 것 같지만 이 5와 5와 기호 때문에 숏서킷 현상에 의해서 요것이 먼저 false가 됐기 때문에 자, C는 변하지 않고 A죠. A는 변하지 않고 3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군요. 이것이 이제 true니까 예, 뒤에 것을 보지도 않고 계산이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저 위에 것은 앞쪽을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짓으로 처리를 해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A가 하나가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예, 바로 숙제인 거죠. 자,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죠. 사망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 int 값으로 예, 이렇게 int 뭐 이번에는 예, 많이 썼죠. m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 m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4라고 하는 거를 2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예, 요것이 0이면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걸 수가 있습니다. 0이면 이러면은 이제 예, 이 m에다가 0을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면 그러면은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m 값을 찍어보는 거죠. 자, 실행을 했을 경우 n 값이 0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분이 바로 0이 맞잖아요.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것이 m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응용을 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string s는 이제 4% e는 0이면 이것은 짝수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홀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적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다가 s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 예, 짝수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실습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제어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